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첫 번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OT는 다 보셨겠지요? OT 안 보신 분들은 안 됩니다. OT를 다시 보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OT는 OT고 우리가 본 강의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의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단 들어야 되고, 필기는 여러분 이게 강의 한번 들었다고 다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독학을 또 하셔야겠죠. 스스로 복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필기한다고 강의를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강의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강의란 말이에요. 이 온라인 강의 특징이 장점이 뭐예요? 아니, 강의를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보다 한 번의 강의에서 끝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의 내용이 그대로 판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뭐 하려고? 알아야 예습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습하지 마시고 뭐 복습을 많이 하세요. 복습. 아니까, 공부를 했으니까, 강의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복습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강의는 한 번으로 웬만하면 끝내세요. 한 번. 뭐 제 얼굴 계속 보고 싶으세요? 뭐 하려고 봅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합격입니다. 그렇죠?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 이제 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철기 시대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매번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과 연맹국가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역시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초등학교,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시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빠른 속도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이 단어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1강인데 한국사 강의의 최대 단점 1강이 졸리다라는 거야. 그래서 1강을 최대한 빨리 그냥 넘겨버릴 겁니다. 그래서 2강부터는 스토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1강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조금 비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넘어갈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한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습을 많이 하셔라. 자, 역사의 의미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건데 아직 시험에 등장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역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나열한 거 그대로. 그것이 이제 객관적인 역사, 사실 그대로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고, 객관적인 뭔가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이다라는 거고. 자, 그럼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다라는 거죠. 역사가가 등장을 해서 자기가 주관적인 요소를 써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잖아요. 이쪽에 가깝고 이 반만년 역사의 그 버금가는, 그렇죠? 우리 민족의 우수한 단군 조선, 단군이 세운 고조선은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뭔가 많잖아요. 부연 설명이 많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갔잖아.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갔죠.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뭐 랑케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주장을 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 뭐 이에이치카, 크로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이 랑케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합니다라고 끝났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공부하셔야죠.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걸 해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구석기죠. 자, 우리 민족이 기원,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분포했다. 됐고요. 자, 약 70만 년 전, 뭐 모르셔도 돼요. 됐습니다. 그냥 구석기 아주 먼 옛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생활을 봅시다. 구석기 아주 원시 그 자체잖아요. 도구는 무엇을 썼느냐? 뗀석기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떼어낸 석기다라는 거죠. 돌멩이가 있으면 좀 이제 너덜너덜하고 좀 지저분한 거는 그냥 이렇게 떼어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뗀석기입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찌개, 팔매돌, 긁게, 밀게 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무식하잖아요. 뭔가 무섭고 그렇지 찢고 막 사냥도구고 이쪽은 조리도구다. 뭐 근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동물의 뼈를 이용한 뼈도구가 있는데 이쪽은 헷갈리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뗀석기, 승배찌르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 도대체 승배찌르기는 뭐냐라는 거죠. 자, 이거 주먹도끼고 그리고 이제 승배찌르기가 이렇게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주먹도끼 딱 봐도 그냥 떼어낸 석기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떼어냈고 뭐 이런 거고 승배찌르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점점 좀 진화가 됐죠. 좀 날카롭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자루같이 생긴 거 이것이 승배예요. 승배에 나무를 대놓고 끈으로 연결하면 뭐가 되죠? 하나의 창이 된다는 창으로서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썼던 것이 이런 형식으로 가니까 좀 머리가 좋아진 것 같잖아. 뾰족하고 막 창으로도 막 쓰고 그렇죠? 머리가 좋아졌죠. 그래서 후기 구석기 그러니까 구석기 후기에 가서 등장을 하는 것이 승배 찌르개다라는 건데 자 일단은 계속 보고요. 자 경제 사냥과 고기잡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서 먹었고 있는 그대로 열매가 있다 그러면 열매를 따서 이제 먹고 그런 원시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 구석기 시대인데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 맘모스, 매머드 아시죠? 매머드인데 이런 걸 잡아먹었어요. 우리 사람이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았다는 거지. 클 때는 뭐 사람 요만할 때도 있는데 작은 거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사냥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사냥을 해요? 작은 걸로 어떻게 안 되죠. 그냥 무식하게 큰 걸로 그냥 찍어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냥을 했던 시대가 구석기다라는 거죠. 맘모스도 사냥을 했었다라는 거. 자, 주거 이게 아니고 집. 자,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그냥 원시적인 그 자체로 살았다라는 거죠. 후기에는 강가의 막집에서 일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 자, 구석기와 신석기의 큰 차이는 뭐냐면 신석기에 뭐가 시작되죠? 아직 공부 안 해서 몰라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뭐 있어요? 이 정도는 배웠지. 농경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씨 뿌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추수를 내서 또 씨 뿌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뭐가 돼요? 정착을 하죠. 이거 버리고 이동할 수는 없잖아. 아깝잖아요. 그래서 신석기와 구석기를 구분하는데 가장 큰 거 이건 이동 생활이었고 이쪽은 정착 생활인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자, 이동 생활인데 왜 집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집이. 자, 주된 생활.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의는 어디에서 해결하죠? 사냥, 고기잡이. 자, 그래요. 동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동물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여기에서 잠깐 있다가 이 동물들 잡아먹었어요. 근데 다 잡아먹었네. 그럼 어떡하죠? 이동해야죠. 뭘 따라서? 동물이 많은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죠. 이동해요. 자, 그래서 이동 생활이야. 신석기 때는 그런 거 없어요. 정착을 하니까 집이 필요하니까 이동했다가 다시 집으로 와야죠. 근데 이때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야. 막 살고 동굴이나 바위그늘 이런 데 그냥 사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석기 때인데 그럼 보자. 자, 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서 일정 부분 생활해야죠. 이때 생활하죠. 잠깐 뭐 하죠? 정착하잖아. 그래서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그늘 같은 게 필요하죠. 비도 막아야 되고 일정 부분 일주면 일주 한 달이만들 잠깐 있다가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집 같은 거. 근데 이때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집의 완성도가 높지만 이때는 대충 막집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때 정착 생활 절단이죠. 이동 생활이에요. 됐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자, 예술, 고래와 물고기 뭐 이렇게 새긴 조각품 모르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단양 수양계,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지, 대표 유적지인데 미친 듯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지문에서 다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익숙하게 만들어놔야죠. 수양계, 공주의 석장리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지문으로. 답으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지문에서
공주 석장리에서 어쩌고저쩌고 읽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구석기입니다. 구석기에 대해서 1, 2, 3, 4, 5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뭐 낙서를 엄청 해놔가지고 제가 자, 봅시다. 동굴이죠? 동굴에 그냥 불 놓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동굴에. 그리고 여기에 바위가 있죠? 여기 그늘지죠? 여기에서 살았던 바위 그늘. 그렇죠? 아주 원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회 말 그대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는 언제까지 갑니까? 구석기 때까지, 신석기 때까지 평등한 사회로 가게 되지요. 그렇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례 풍습.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말았어요. 아까 그 맘모스, 매머드 같은 거 사냥하잖아요. 이거 사냥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아요. 젊을 때 다 죽어버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런 큰 짐승도 올라타서 찍다가 얘가 해가지고 하면 날아가서 죽고, 그렇죠? 거기서 발에 채이면 거기 아파서 죽고, 그렇죠?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먹도끼로 이렇게 해서 고기를 날걸로 먹어버려요. 먹어버리니까 혹 해서 디스토마, 간 디스토마, 간경화 이런 거 확 죽고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죽었어. 그냥 숨을 안 쉬네. 그러고 간단 말이야. 그냥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가봤더니 그래도 내 친구였는데 내 친구들이 짐승들한테 뜯겨먹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냥 죽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그냥 먹지 말라고 묻어는 주자라고 하는 매장, 원시적인 매장 풍습이 생겼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 인골이 발견이 되면서부터 증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흥수아이가 있는데요. 청원 흥수굴에서 한 140cm밖에 안 되는 사람의 뼈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면 이게 140cm 정도 되는 거예요. 140 정도. 보자. 작지요? 애기 같잖아. 그렇죠? 맞아요. 140 정도의 애기의 그 인골입니다. 인골이 발견됐고 이 옆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해서 꽃가루를 뿌렸던 흔적은 나와요. 애도를 한 거지. 슬프다. 애기가 죽어서 슬프다. 요 정도. 만약에 이 애기가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라. X예요.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내세 사상,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 죽었이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거, 내세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신석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때는 그냥 에이 불쌍한 놈. 그러고 마는 거지 좋은 데 가라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아이의 뼈가 발굴이 됐고 이것을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구석기가 나오더라. 구석기 때 사람 묻었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흥수아이 구석기입니다. 됐어요. 다른 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보기만 하고 넘어가고. 자, 구석기 시대 구분을 합니다.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로 나눠요. 구석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뉘는데 이 나뉘는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석기를 어떻게 다듬느냐? 지금 석기는 어떤 석기예요? 뗀 석기, 떼어낸 석기입니다. 만약에 갈았다라는 거예요.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었다. 안 돼. 갈았다라는 표현은 무조건 간석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석기입니다. 석기로 구분한다. 뗀 석기, 간 석기예요. 뗀 석기는 구석기, 말 그대로 떼어낸 거고 갈아서 뾰족하게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잖아. 신석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뗀 석기에 대해서만 보는 거예요. 이 뗀 석기를 어떻게 다듬었느냐에 따라서 시대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전기, 한 개의 큰 석기를 여러 가지, 중기 막 이렇게 써놨어. 후기 이렇게 어렵죠?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이 떼어낸 석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보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눴죠. 전기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땅에다가 꽝 찍어버려. 그럼 그냥 분리가 되겠죠. 그럼 분리된 거 딱 잡고 여기에서 좀 덜 깨진 거 있죠. 이런 부분 그냥 떼어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석기를 다용도로 씁니다. 물건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냥도 하고 그냥 다용도로 막 썼던 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좋다. 그래서 중기는 딱 깨졌을 때 요건 하나는 크게 깨지고 하나는 작게 깨지고 이렇게 깨졌을 때 요건 예전에 버렸잖아. 근데 얘는 안 버리고 요것도 조금 괜찮다 싶으면 얘는
집안에서 자르는 용도로 쓰고 얘는 사냥도구로 쓰고 이렇게 각각의 용도를 맞췄던 게 중기구석기. 자, 후기구석기는요 조금 정교해지죠. 자, 여기에 돌멩이를 딱 놓고 정을 놓고 이렇게 가지고 찍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탁 깨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깨진 걸 가지고 빡 해서 모양을 내는 거예요. 탁 잡고 어떻게 탁탁 탁탁 쳐서 탁탁탁탁 떼어낸 석기. 이거를 이걸 떼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이상하네. 갈자 그래서 간석기 신석기야 안 돼요. 떼어낸 석기는 이렇게. 그래서 탁탁해서 다듬어서 만들었다. 전기, 중기, 후기로 나타나는 거고 이 후기 구석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승배, 찌르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점점 머리가 좋아지죠.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적지 한번 볼까요? 아까도 대충 보셨는데 지금 이제 뭐 건모르 승리상 이렇게 있는데 연천 정국리하고 공주석장리는 반드시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이거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기, 중석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석기가요. 중석기 처음 보셨잖아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여기에 어처구니 없이 중석기가 들어가. 도대체 중석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석기, 신석기로 딱 떼어놔서 보지만 유럽은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중석기는 출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중석기라는 단어가 출제가 안 되는 거지 내용은 출제가 돼요. 뭐야 도대체. 자, 중석기 있죠? 중석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빙하기가 온단 말이죠. 구석기 때 빙하기가 옵니다. 그리고 이 빙하기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다시 빙하가 녹죠. 자,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살만하죠? 그런데 다시 또 빙하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다시 녹는 해빙기가 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간을 간빙기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얼었죠. 꽁꽁 얼었어. 얼었을 때는 땅이 이 갈색 보이세요? 이렇게 육지로 다 이어져 있어. 서해가 없었어요. 황해가 없었고 나머지가 이렇게. 그래서 동해는 하나의 호수로 돼 있다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따뜻해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이 상승되죠. 그래서 지금의 해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갈 때 날씨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일단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구석기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느냐? 아무 데서나 막 삽니다. 다. 아니, 요 바닷가는 못 살아요. 호수는 못 살죠. 못 살아. 근데 막 살아. 이런 데도 막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황해 물을 막고 여기에 그 서해에 있는 물을 다 퍼낸다면 여기에 구석기 유적지가 많을 거예요. 구석기 유적지도 있고 유물도 많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신석기. 그렇다면 구석기 때는 여기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답이 나오죠? 그러다가 빙하기가 옵니다. 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춥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이 다 어딘가로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깐 공터가 돼요. 그러다가 다시 빙하가 녹으면서 따뜻한 기후가 되면서 해수면이 싹 올라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디선가 따뜻한 곳으로 오게 되죠. 자, 그때가 신석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석기에서 이 신석기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이 시기에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정도가 되겠죠.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를 중석기라고 보는데요. 자, 이 구석기 우리는 중석기를 따로 보지 않고 후기 구석기를 중석기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얼음이 덮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고기들이 짐승들이 몸집이 큰 짐승은 거의 없죠. 다 얼어 죽단 말이죠. 매머드 이런 거 다 얼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짜잘한 동물들밖에 없어요. 작은 동물, 토끼나 뭐 사슴 이런 것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날렵한 짐승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매머드를 잡았던 이 주먹토끼 큰 걸로 찍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때 주먹토끼 큰 걸로 찍어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석기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짜잘한 석기, 잔석기가 등장해요. 잔석기. 그렇죠? 그래서 짜잘한 석기가 등장을 하게 되니 이것이 중석기다.
중석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하지만 잔석기는 나와요. 잔석기. 그렇죠? 잔석기는 언제다? 구석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더. 자, 구석기, 신석기로 따졌을 때요. 우리 민족의 조상은 누가 돼요? 신석기인이죠. 구석기인은 여기에 살다가 이동을 했다니까. 이동을 해서 몰라요. 그러다가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면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때 신석기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구석기 시대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기는 살았다니까. 살았어요. 자, 신석기 때 살았다? 살았다. 그렇죠? 그럼 우리 민족의 조상은 구석기인이다. X 신석기인이죠. 됐어요. 자, 중석기 봅시다. 따뜻한 기후로 이렇게 되고 구석기에서 넘어가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짜잘한 석기를 썼습니다. 돌톱, 돌활, 돌창, 돌작살 이런 것들. 작은 거. 왜냐하면 작은 짐승을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증명을 해봐라.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조개더미라는 거. 조개더미, 그래서 패총, 한자로 쓰면 패총인데요. 조개더미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로, 이건 이제 물고기 잡는 건데, 이때 이제 사냥과 어로, 물고기도 잡았는데, 물고기 잡으면 조개도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조개 껍데기가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을 한 곳에 몰아놨어. 냄새나니까. 한 곳에 몰아놨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지층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돌멩이가 큰 것들이 있고 이쪽에 보면 작은 것과 큰 것이 공존하고 있고, 근데 이쪽에 보면 짜잘한 것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연대 측정해 보니까 이때 구석기야. 자, 지층이 어떻게 해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신석기가 되겠죠. 여기는 구석기가 될 것이고, 이 짜잘한 석기, 이 지층이 있었을 때가 뭐다? 이때가 잔석기, 중석기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유물유적 조개더미에서 그래서 잔석기가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석기 됐고요. 신석기 넘어갈게요. 자, 신석기입니다. 기원전 8000년경인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자, 도구. 갈아 만든 석기가 출현하죠. 간석기입니다. 자,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갈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갈돌이에요. 들고 갈아요. 그럼 뭐가 되죠? 무늬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갈릴 때까지 가는 거죠.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졌죠. 갈아 만든 석기, 간석기를 썼으니 신석기다. 구석기는요, 땡석기. 자, 토기. 자,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했지만 농경이 시작된 것이 신석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잉여 생산물들이 생겨요. 남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엔 필요가 없어요. 구석기 때는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기 막 먹다가 그 자리에서 먹다가 남으면 그냥 버리고 가버리는 거죠. 근데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니까. 이걸 다 버려요? 아니 1년치 농사를 다 버려?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뭔가 그릇 같은 것이 담을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흙으로 만들어서 빚었으니 그것이 토기입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신석기 이후에 출현하는 것이 맞지요. 자, 이름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짓기 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데 우리는 뭐만 기억하자?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전에 여러 가지 토기가 있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과 관련돼서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신석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동그랗고요. 주둥이가 동그랗고 이렇게 끝 부분이 V자 형태죠. 뾰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빗살 이렇게 쳐놨잖아요. 빗살 이렇게 쳐놨죠. 요 토기. 이 빗살은 부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빗살은 다 틀려요.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요. 다 틀려. 그래서 빗살은 그 부족의 상징인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빗살무늬 토기는 언제 거다? 신석기다라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출토됩니다. 요것도 중요하죠. 강가, 바닷가, 물이 필요해요. 왜 지어? 농사. 그렇죠? 제주 한경고상리, 서울 암사동, 수가리, 동삼동. 우리가 한경고상리와 암사동 정도는 기억을 해놓자라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시험의 지문으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자, 생활. 사냥과 고기잡이입니다. 주로 활이나 창으로 동물을 사냥을 했고요. 그물, 작살, 돌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
수공업인데 정교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거. 그래서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죠. 가락바퀴와 뼈바늘. 가락바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밑에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끼워요. 이 구멍 있잖아.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끼우고 여기 밑에다가 식물 풀 같은 거 있죠? 풀 같은 걸 이렇게 딱 꽂아요. 그리고 얘를 돌리지요. 돌려라. 그럼 여기에서 실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실 가느다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동물의 뼈로 바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구멍이 나와 있단 말이야. 요걸 가지고 요 뽑아낸 거 가지고 여기다 이어서 짜서 입고 쓴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옷이나 그물. 이거 원시적 수공업. 신석기 때 가락바퀴 뼈바늘.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외우셔야 되고 농경이 시작됩니다. 가장 원시적인 농경. 조, 피, 수수 이런 것들. 그래서 탄화된 좁쌀. 타다 남은 조예요. 조. 좁쌀. 쌀이 아니고 조다라는 거죠. 쌀은 벼예요. 벼. 벼농사는 언제부터냐면 청동기입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청동기예요. 농경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석기 아니고 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벼가 있다 그러면 청동기입니다. 벼 농사가 시작되었다 아니에요. 무조건 농사의 시작 앞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신석기로 보셔라 라는 거죠. 자, 혈혈 바탕으로 한 씨족 사회입니다. 그래서 4명, 5명 정도 씨족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조계혼, 부족 이외의 부족과 혼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엔 가족사회로 시작되다가 그러다가 부족사회로 점차적으로 세력이 커지는 것.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계사회, 평등사회고 됐어요. 그리고 평등사회다 보니까 공동사회 뭐 같이 살았다 뭐 됐고 이런 건 이제 헷갈리니까 지우고 요것만 동그라미. 평등사회는 구석기와 신석기 모두 평등사회입니다. 자, 주거지역이 있는데 집, 움집에서 거주합니다. 자, 구석기는 막 지었지요. 그러니까 뭐 집의 형태가 별로 없어요. 막 지으면 그냥 막집이야. 근데 신석기는 움집이에요. 이제부터 집의 형태가 좀 나오게 됩니다. 반지하고요. 원형이나 모가 둥근 네모 바닥이고요. 중앙 화덕이 있고 4명에서 5명이 거주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신석기 시대의 집터가 나오죠. 자, 지금 원형이에요. 여기 보면 동그랗죠. 중앙에 여기가 불된 자리가 화덕이에요. 화덕, 아궁이 뭐 이런 거죠. 가운데 다 불된 자리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구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죠. 반지하로 돼 있죠. 위에서 아래로 보니까 원형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네모 같은데 여기 모서리가 둥글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네모. 그러니까 둥그렇다. 원 같은 게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 가운데 불을 뗐고 반지하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신석기의 집터, 움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신석기 때 원시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기억번, 농경이 시작되고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거 나오면 뭐야? 신석기. 무조건 신석기예요. 애니미즘, 자연 그 자체, 태양이나 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에 신이 있다라는 거죠. 태양신, 물, 바다의 신이 있고 이런 것들, 자연의 신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섬기는 부족들이 생겨납니다. 애니미즘. 자, 그리고 토테미즘은 뭐죠? 동물과 식물. 그러니까 곰, 호랑이를 믿는 부족. 그렇죠? 곰의 신이 있고 호랑이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들을 섬겨야 돼요. 믿어야 돼. 자, 이것이 토테미즘이고요. 샤머니즘은 무당이죠. 그래서 무당은 자, 이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자, 땅에 누가 살죠? 사람들이 살고요. 자, 하늘에 누가 살죠? 신이 살아요. 이 사람과 신은 대화를 못하죠.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무당입니다. 이 무당이 왈랄랄 하잖아요. 주술을 외운단 말이죠. 주술을 외우는 게 신과 교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믿는 것이 샤머니즘.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은 신석기다라는 거죠. 이들이 다 뭐다? 원시적인 신앙이다. 자, 영혼 숭배.
조상숭배 이런 것도 있고요. 됐어요. 이거 넘어가고 토묘 말 그대로 흑토자를 씁니다. 관 없이 그냥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단 뭐라고 할까요? 이때는 흙을 파고 관을 없이 매장을 했는데 태양숭배와 내세사상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에 묻어졌던 그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동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랬나? 하여튼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을 향해 있다라는 거 뭐예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태양숭배.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옆에 화살촉 같은 것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이제 죽어서도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세 죽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외적,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걸 처리해라 라고 하는 뜻에서 무기로 써라 화살촉, 경우에 따라서는 화폐로도 써라 라고 이렇게 준 거. 그래서 내세사상도 있다라는 거죠. 태양숭배, 내세사상. 자, 예술품으로는 그냥 흙으로 인형을 빚었어요. 토우, 동물의 모양을 새겼고 짐승의 뼈나 이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자, 여러분 이 신석기 때 가장 큰 마을 행사가 뭐였냐면요. 혼례입니다. 혼례가 왜 중요하냐? 조개의 혼으로 인해서 부족의 힘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례할 때 막 신나게 놀아야 돼. 놀라면 이 당시에 흔했던 게 조개 껍데기입니다. 조개 껍데기 큰 거는 가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조개 껍데기 가면 눈, 그렇죠? 그리고 이 나머지가 뭐냐면 이게 팔찌, 발찌 막 이런 거, 귀걸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로 귀걸이 만들고 팔찌 맞지? 목걸이, 막 발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노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칠해거리라고 불러요. 칠해거리. 그래서 칠해거리와 조개 껍데기 가면이 등장을 한다면 신석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가 청동기 철기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청동기 철기 시대의 구분인데 이거부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청동기 때 청동이 등장을 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니까 뭐예요? 돌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청동이 등장을 했어요. 자, 청동과 돌이 맞붙으면 누가 이겨요? 청동이 이기죠. 빵 하고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 청동을 못 이겨요. 청동이 이겨버리니까 돌 칼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은 그냥 딱 하고 그 다음에 목을 탁 쳐버리면 되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잉여 생산물이 있죠. 그거 빼서해줘. 내 거. 뺏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처와 자식이 있으면 일로 와봐. 야, 니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제부터 내 노예야. 뭐가 생겨요? 계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청동이 등장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식량을 비축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유재산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는 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글자. 그래서 글자로 역사를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역사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가지고 기록을 하면서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전에는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유적, 유물 이런 거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서 추론을 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시대 전시대다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석기와 신석기는 선사시대, 청동기 이후에는 역사시대라고 가는 겁니다. 자, 일단 잡고 들어갔고, 자, 청동기 시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역사시대의 개막이죠. 이전은 선사시대고, 계급이 발생했죠. 전쟁 때문에. 그렇죠? 생산경제 발달로 인해서 재산과 계급이 생기고 빈부의 격차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유적지, 중국 요령성, 길림성 지방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고조선에 위치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유물, 집터, 고인돌, 돌렬무덤, 고인돌이 나왔어요. 고인돌 하면 무조건 청동기죠. 고인돌 어떻게 만드냐? 자, 고인돌은 부족장, 족장의 무덤입니다. 유식한 말로 군장, 부족 장의 무덤인데 이 군장이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군장에 무덤을 만들어야죠. 무덤을 만들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 만약에 100명이 있다. 그 부족이 100명이다. 어떤 데는 1000명이 있겠죠. 1000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0명이 무덤을 만들고 1000명이 무덤을 만드니까 규모가 틀려지겠죠. 어떤 건 클 거고 어떤 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보면 그 당시에 살아생전에 군장의 힘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일단 돌을 세워요. 그렇죠?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흙을 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을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안착을 시키죠. 그 다음에 나머지 흙을 파면 뭐가 돼요? 이런 고인돌이 됩니다. 그렇죠?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무덤으로서 누구의 무덤이다? 군장의 무덤이고 이 군장의 살아생전의 힘을 권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돌을 움직였으니까 몇 명이 움직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의 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고인돌 나오면 청동기, 돌널 무덤. 여러분 널이 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관을 짰다라는 거죠. 돌만 있어요? 나무도 있어요? 나무, 널, 무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돌널 무덤만 기억하자. 나무 널 무덤은 거의 없겠죠. 다 썩었잖아. 그러니까 나무 널 무덤을 썼다라고 하는데 증명이 안 돼요. 근데 돌널 무덤은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는 돌널 무덤이 청동기. 돌무지 무덤. 돌을 그냥 막 쌓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체 위에다가 돌을 막 쌓는 거예요. 돌이 어때요? 무지하게 많죠. 돌이 무지무지 많다. 돌무지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반달돌칼을 사용을 했는데 반달돌칼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반달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여기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 손가락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벼베기에 사용합니다. 벼베기, 벼농사. 그렇죠? 자, 이제부터 청동기 때 벼농사를 시작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벼베기를 추수한다라고 하죠. 추수용 농기구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벼가 얼마나 까실까실해요. 이게 손가락 아이고 큰일 나요.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끈 같은 걸 이어요. 그래서 탁 손 집어넣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썼던 거지요. 나세 형식으로 반달돌칼 언제다 청동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파형 동검이 있는데 이 비파형 동검은 이 악기 비파하고 형태 비슷하다라고 해서 악기 이름을 따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민무늬 토기와 미송리식 토기가 있는데요. 자, 이 민무늬 토기는 지금 이게 깨진 거지. 원래는 이게 맨들맨들한 거예요. 무늬가 없다라고 해서 민무늬 토기 청동기예요. 물론 철기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청동기 시대로 민무늬 토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민무늬 토기 내면서 불안하다. 이거 하나 더 내주자 그러면서 내줘요. 그것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청동기 대표 토기죠. 그래서 주둥이가 동그랗고요. 목이 오므라들고요. 그리고 이제 볼록합니다. 그리고 밑바닥은 편편하고요. 손잡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선이 이렇게 선을 그어놔요. 그래서 모일 집자를 써서 집선 무늬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것이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다 시기는 청동기 시기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 반달돌칼, 바퀴날, 도끼, 홈자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홈이 있어요. 홈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끈을 묶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도끼로 썼다라는 비파형 동검 봤고요. 무늬가 거친 거 거울인데요. 엄청 거칠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울로 쓰느냐? 여러분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맨들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이게 무늬만 거친 무늬 거울이고 이 무늬가 조금 있다 자잘해집니다. 거의 무늬가 없어져. 이렇게 잔무늬 거울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거친 무늬는 청동기, 자잘한 무늬는 철기 시대다라는 거죠. 자, 민무늬 토기 봤고요. 미송리식 토기 봤습니다. 그리고 붉은 간토기인데 여러분 붉은 간토기에서 검은 간토기로 넘어가요. 뭐야 이게? 자, 이 토기가 흙으로 빚어서 굽잖아요. 굽는 거 불에다가 흙 자체를 불에다 딱 그으면 이 구운 흙은 무슨 색이 나옵니까? 빨간색.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색깔 빨간색이 나오죠. 청동기 시대. 그런데 이 검은색이 나왔다는 건 이
굳기 전에 여기에다 뭔가 첨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기술의 발달이죠. 철기 시대예요. 그래서 붉은 간토기에서 검은 간토기. 좋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돌널무덤이잖아요. 돌널무덤. 자, 지금 뭐 하죠? 청동기 시대잖아요. 청동기 시대 나무널무덤, 돌널무덤. 그래서 이 널이 관이라고 했잖아요. 관의 재료가 돌밖에 없잖아요. 돌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청동기인데 철기로 가면 합금이 발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널무덤, 돌널무덤도 있고 청동널무덤도 있고 뭐가 있고 철널무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하나 다 쓸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널무덤이라고 씁니다.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때는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돌널무덤 하면 청동기, 그냥 널무덤 하면 철기로 기억하세요. 진짜라니까. 얼마나 이해가 쉬워. 그렇죠? 자, 철기 시대 갑니다. 자, 이제부터 철제 도구를 사용해요. 철제 농기구. 여기서 잠깐. 그러면요, 선생님. 아까 청동기 시대 있잖아요. 자, 이때는 청동 농기구 안 썼나요? 예, 안 썼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이 청동이라는 게 이 청동이 등장을 하면서 지배계층이 생겼잖아요. 피지배와 지배계층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배계층 일부가 청동을 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덤벼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땅 파는데 막 쓴다고? 엄청 귀한데? 안 되지요. 그리고 청동은 일단 무겁습니다. 농기구로 쓰기엔 너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을 이 돌멩이 큰 거, 짱돌 같은 거 엄청나게 큰 짱돌이 큰 건 하여튼 큰 돌멩이가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꽃갱이로 청동으로 꽃갱이를 만들어 썼다. 꽃갱이로 찍어요. 빡! 누가 이길까요? 아쉽지만 청동이 집니다. 휘어져 버려요. 물러서 휘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어떤 거? 돌 농기구를 썼어요. 나무와 돌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돌칼. 반발 돌칼이잖아. 그렇죠? 청동기 시대는 청동 농기구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기 시대 가면서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철제 무기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아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시작돼 버리는 거죠. 예리한 칼날, 강철이 등장을 하면서 청동 같은 걸 싹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유물, 집터, 널무덤, 집터, 널무덤, 그리고 동무덤. 동무덤은요, 항아리, 독잘. 잠깐. 자, 돌널무덤에서 널무덤. 그렇죠? 돌널무덤은 청동기. 근데 이게 없잖아. 재료가 많다. 널무덤 철기예요. 동무덤은 뭐냐면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항아리 하나. 여기 두 개. 그래서 하나 이쪽을 주둥이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붙인 거지.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죠. 이 항아리에 무덤을 썼다라는 거죠. 동무덤 철기. 그리고 세영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그리고 거푸집. 뭐냐 이게? 잔무늬 거울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세영동검과 거푸집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비파형 동검, 비파처럼 생겼죠? 청동기예요. 자, 이 세영동검 날카롭잖아. 그래서 세영동 간을 세자를 써서 가는 그 동검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철기 시대인데, 자, 이 비파형 동검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나옵니다. 중국에도 비파형 동검을 썼어요. 그런데 이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화네요? 그렇지. 근데 중국 애들이 자꾸 이것도 지들 거라고 우겨. 니들이 이걸 만들었다는 증거를 대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이 된 것이 거푸집이에요. 봐봐. 거푸집 뭐예요? 이렇게 홈이 파 있죠? 똑같은 모양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물을, 그러니까 합금을 막 집어넣고 이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 있다가 딱 피면 만들어지잖아. 거푸집이요. 주물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형태를 만들어서 썼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세형동검과 거푸집은 어떤 거다?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를 나타낸다라는 거. 청동기 철기시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티토기 뭐 몰라셔도 되고, 검은 간토기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붉은 간은 청동기, 검은 간은 철기시대예요. 자, 중국과 교류했음을 증명해봐라. 화폐를 썼었다라는 거죠. 명도전, 오수전, 반량전, 그리고 붓입니다. 자, 볼까요? 명도전인데 칼처럼 생겼어요. 칼처럼.
에이 그냥 그렇다고 해. 칼처럼 생겼잖아. 자 그리고 여기에 고리가 있죠. 이 고리는 이렇게 이제 돈 꾸러미를 이렇게 이어서 갖고 다니는 거. 이게 돈 전자. 그러니까 밝을 명자에 칼 도자를 쓴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전자를 써요. 자, 그래서 명도전인데 명자가 새겨졌어요. 이게 밝을 명자의 약자입니다. 흘림체예요. 쫙 이렇게. 그래서 칼처럼 생겼고 이게 돈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 돈이다라는 거야. 중국 돈. 자, 그리고 이 붓이 이거 붓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붓이에요. 왜 붓이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털이 있겠지. 털은 지금 사라지고 없겠죠. 그래서 이 붓 대만 남은 건데 붓입니다. 이 붓과 명도전이 우리 한반도 남쪽 지역까지 해서 발견이 다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한반도에 중국 돈이 있었고 한자를 사용했던 중국 글자잖아. 붓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교류를 했음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뭐 이런 거 흘리고 갔겠지. 그렇죠? 그리고 붓은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자를 썼겠죠. 유식한 척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중국과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의 생활을 좀 볼게요. 자, 경제편, 농경입니다. 돌독기 홈작이 됐고요. 농기구 됐어요. 자, 밭농사 중심 이제 청동기입니다. 조, 보리, 콩, 수수. 자, 조피, 수수는 신석기. 자, 보리, 콩. 그렇죠? 그리고 벼농사. 이 세 개. 벼, 보리, 콩이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예요. 조피, 수수, 벼, 청동기가 시작되었다. 청동기예요. 자, 그래서 반달돌칼로 추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렵 어로의 비중이 감소하고 돼지, 소, 말 이런 가축 사육도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계급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편에서 계급. 청동기 이후에 강력한 뭔가를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고 잉여 생산물을 축적했다라는 거죠. 사유재산 계급 발생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장이 죽으면 무덤을 남기니 그것이 뭐다? 고인돌이죠. 당시 지배층. 그 족장의 살아생전의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남녀 역할도 분화가 됐고요. 됐어요. 선민사상, 재정일치 뭐 이런 것들. 거석은 그냥 큰 돌멩이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를 세울 수 있으니 이 동네 부족에 몇 명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됐고요. 자, 이제 주거지를 한번 보자. 집터. 한반도 전역에 집터가 발견이 되는데 배산 임수의 형태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는 구조예요. 자, 우리나라 됐고요. 대체로 직사각형 움집 그리고 지상가옥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주춧돌도 사용했고요. 화덕은 벽 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저장 구덩이 따로 만들었고 이렇게 됐고 됐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청동기 시대 집터입니다. 네모 반듯하지요. 그리고 구덩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팠어요? 아니에요. 지상가옥으로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이 화덕이 어디 있을까요? 화덕이 한쪽 벽면으로 이동합니다. 한쪽 벽면.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주춧돌. 주춧돌은 일단 신석기 봅시다. 신석기는 원형이죠. 화덕이 있고 반지하였고 근데 지상가옥으로 나왔고 네모 반듯해졌다라는 거죠. 자, 이때는 없었는데요. 청동기에 가면서 주춧돌은 이 기반이죠. 기반은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집다운 집을 만들었으니 청동기입니다. 자, 이 신석기 때 안쪽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곡식 같은 거, 뭐 음식 남은 거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 그럼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다가 구덩이 같은 걸 따로 이제 이런 거 구덩이 같은 걸 따로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장 구덩이 같은 거 밖으로 뺐고요. 됐습니다. 자, 방어 시설, 목책, 환호, 울타리와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주변에 구덩이를 이렇게 파요. 요쪽에다 구덩이를 파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구덩이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밤에는 외적이 쳐들어온다. 근데 밤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 공격하라 그러고 쫙 들어가는데 구덩이에 왁 하고 빠져버리는 거죠. 이 구덩이, 취락 주변에 구덩이 같은 걸 팠고요. 그리고 목책 같은 거 울타리를 해놨고요. 자, 예술품 봅시다. 청동제도구의 모양이나 장식 됐고요. 자,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 그리고 고령 장길이 안각화가 있는데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여기에 보면 요런 그냥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어이구. 이렇게 생긴 건데 그림 참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고래예요. 아닌 것 같아도 고래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배가 있고 사람들이 여기 사람 머리예요. 그리고 여기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작살로 고래를 잡는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에요. 고래도 잡았구나라는 거죠. 여기에 고래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고래라고. 그리고 이쪽은요. 가축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새겼겠어요? 고래 많이 잡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리고 고령 장길이 양전동, 예전에는 양전동 알터바위 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장길이 암각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동심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죠. 뭐를 상징하겠냐? 태양을 상징하는 거죠. 태양을 숭배했다라는, 태양이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왜 태양 숭배를 하죠? 당시가 벼농사, 농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농경문 청동기가 있습니다. 농경문 청동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확대된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 요만해요. 한 요만해. 이 청동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사람이 밭을 가는 따비라는 농기구 가지고 밭을 이렇게 가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항아리에 뭐 집어넣는 이런 그림도 있고요. 자, 이 농경문 청동인데 이 구멍에 끈을 연결해서 이 집에 집 뭐라고 그러지? 이 집 처마 밑에 이런 데다가 이제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은 거. 이렇게 달아놨던 의식용 기구가 농경문 청동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석기에서 철기까지 이 강의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빠른 속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를 맞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안 하신다고 해도 바로 조금 쉬었다가 2강으로 들어갈게요. 2강에서 뵙겠습니다.